여러분, 혹시 땅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그 땅에서 나오는 수입을 땅 한 평 더 사지 않고도 딱 2배로 늘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땅도 그대로고 햇빛도 그대로인데 도대체 어떻게 수입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기술의 엄청난 도약 덕분이죠.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 한 1000평 땅에서 태양광으로 연 매출 1억 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가까운 미래에는 똑같은 땅에서 2억 원을 훌쩍 넘게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기술이 가진 한계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실리콘 천장. 지금의 태양광 기술은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그러니까 일종의 실리콘 천장에 꽉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쇼클리 콰이저 한계라고 부르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실리콘이라는 재료가 태생적으로 가진 운명적인 한계점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실리콘 혼자서는 태양 에너지의 딱 29%까지만 전기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햇빛이라는 게 사실은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의 빛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실리콘 패널은요, 아주 까다로운 편식쟁이 미식가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색깔의 빛만 쏙쏙 골라 먹고요. 나머지는 에이, 맛없어 하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거나 쓸데없는 열로 바꿔서 휙 버려버립니다. 와, 진짜 엄청난 낭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답답한 상황에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낡은 한계를 그냥 박살내버릴 기술,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그럼 이 페로버스카이트가 뭘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층쌓기예요. 아까 그 편식쟁이 미식가들 한 명만 두지 말고 여러 명을 층층이 두는 거죠. 예를 들면 맨 위층에 있는 녀석은 빨간색 빛을 먹고 그 아래층 녀석은 파란색 빛을 먹고 이런 식으로요. 마치 맛있는 클럽 샌드위치처럼 층을 겹겹이 쌓는 구조. 이걸 텐덤 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바로 이 샌드위치의 새로운 재료가 페로브스카이트인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이냐면요. 기존 실리콘처럼 막 두꺼운 판을 고온에서 쪄내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잉크처럼 표면에 쓱 바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러니 제조 비용은 10분의 1로 뚝 떨어지죠. 말 그대로 마법의 잉크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이 마법에도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독이 되는 문제.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이 이야기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마법의 잉크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뭐냐면요, 바로 납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중금속, 아주 위험한 독성 물질인 바로 그 납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태양광 패널이 깨지거나 수명이 다해서 버려졌을 때 그 안에 있던 납이 토양으로 스며든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모든 기술은 그냥 실험실에서 끝나는 겁니다. 과연 이 불가능해 보이는 화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 해결책이요, 놀랍게도 태양광 연구실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서 튀어나왔거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이 얼마나 크냐, 정부 보조금이 얼마냐,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요,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볼 때 나오는 법이죠. 단순히 기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보고 다른 산업 기술을 어떻게 끌어올지, 심지어 윤리 문제까지 고민하는 이런 독창적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자동차 산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자동차 차체가 비 맞으면 녹슬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표면에 아연 도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를 맞아도 강철 대신 아연이 먼저 녹슬면서 차체를 보호해줘요. 말 그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더 중요한 걸 지키는 거죠. 바로 이 희생양극 원리를 태양광 패널에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패널 내부에 어떤 특별한 물질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패널이 깨져도 납이 밖으로 새어나오기 전에 이 물질이 먼저 착 하고 반응해서 납을 꽉 붙잡아 버리는 거죠. 와,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납 문제는 이렇게 해결한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효율만 높이면 끝이 아니거든요. 이 똑똑해진 패널들을 컨트롤할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 바로 인버터가 이게 너무 크고 비싼 겁니다. 이 병목 현상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도 바로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쓰는 노트북 충전기 옛날 벽돌만한 거에 비하면 엄청 작아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겐이라는 신소재 반도체 덕분인데요. 이 기술을 인버터에 적용하면 크기랑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무선 이어폰 있죠? 거기 들어가는 블루투스 칩, 지금 개당 가격이 100원도 안 해요. 이 저렴한 칩을 태양광 패널 하나하나에 다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패널이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초스마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태양광의 미래는 태양광만 연구하는 화학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 멀리 노르웨이에서 블루투스 칩을 만드는 엔지니어, 또 자동차 부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패널들,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에게 지금보다 2배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정말 좋죠? 그런데 그 30년이 지난 후는 어떨까요? 수명이 다한 이 수많은 패널들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그 안에 단단히 봉인해뒀던 그 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혁신적인 기술을 선물로 물려주게 될까요? 아니면 풀기 힘든 독이 든 빚을 남기게 될까요? 기술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민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